내가 우려했던 일이 해결된 모양이네. 군옥가게 온 걸 환영해. 다행이에요. 정말 막막했는데. 정말 여행자님을 모셔올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자님은 저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린 알맞은 조력자를 찾고 있어. 오랫동안 논의해봤지만 만족스러운 결론을 못 냈지.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새 비서가 내일 중요한 경매를 맡게 됐는데 그렇다고 매일 하던 일을 그냥 방치할 순 없잖아? 이 중 상당수가 상업 기밀과 직결돼 있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나와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은 사람에게만 맡길 수 있어. 겸손 딸 거 없어.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 너라면 마음이 놓여. 너보다 더 나은 후보도 없고. 기밀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한텐 잡무에 불과할 테지. 네가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할 가능성도 생각은 했지만 한번 물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널 초청을 하게 됐어. 네가 오기 전까지도 비서들과 예비 방안을 논하고 있었단다. 결국 적당한 대안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둬야겠어요. 아무튼 또 너한테 신세를 지게 됐지만 네가 와준 덕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어. 걱정 마. 다 기초적인 업무야. 일정을 짜거나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일이지. 모험가에게 이런 건 필수적인 역량이잖아? 안 그래? 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문서 작업 외에도 은광님의 일상생활을 케어해드린다거나 은광님의 모든 요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양이 많고 반복적이거든. 정리해서 전담 인원에게 맡기면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거지. 그럼 이제 사무실로 갈까? 백식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안내해 줄 거야. 알겠습니다. 은광님, 가시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리월 칠성의 일원이신 은광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이의 주목을 받습니다. 항상 은광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평소 제 업무는 바로 은광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분의 이미지를 관리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광님의 일정을 짜드리고 옷을 골라드린다거나 직접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향수를 뿌려드리는... 아니요, 오해입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려던 것뿐이에요. 백식은 일할 때 항상 열정이 넘치지. 맡기는 일마다 잘해줘서 정말 마음이 놓여. 방금 한 말도 마음속의 열정을 너한테 나눠주고 싶어서일 거야. 감사합니다, 은광님.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더 실질적인 걸 얘기해보겠습니다. 백효와 백문의 업무는 전문성이 강하고 전 주로 은광님의 일정을 조율하고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방법과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드릴게요. 그럼 업무를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여행자님. 그럼 복잡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넘겨드릴게요. 현재 아직 잡지 않은 일정은 133건이 있고 그중 비교적 중요한 건 17건입니다. 이미 사전에 한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세세히는 못했지만요. 중요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물어봐주세요. 우선은 리월 8부서 대표들과 진행하는 정기회의, 다음은 세법 개정안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청님과 토지거래 기한에 관해서 논의하셔야 되고 각 상회의 질의응답회에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맞습니다. 일정 짜는 게 일의 앞뒤 순서만 정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 학문은 매우 깊답니다. 교통의 효율성이나
혹시 모를 의외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계획 밖의 일은 풍부한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적절한 비상책을 낼 수 있죠. 혹시 방금 나열해드린 업무 중에 어렵다고 느끼신 내용이 있었나요? 그럼 계속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아직 많거든요. 여행자님이 은광님을 위해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벌써 이해하셨다고요? 대단하시군요. 그럼 훨씬 효율적이죠. 그럼 내일 일정은 부탁할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럼 여긴 너한테 맡길게. 난 못 끝낸 일을 처리하러 가야 하거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백식에게 물어봐. 살펴가세요, 은광님. 우선순위와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셨군요.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주의사항도 전부 체크하셨고요. 잘하셨는데요? 이쪽으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아침 은광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군옥각으로 오셔서 일정대로 잘 준비 부탁드릴게요. 여행자님이 계셔서 안심하고 경매일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쉬러 가세요. 알았어. 일어났어. 잠시만 기다려줘. 옷만 갈아입고 나갈게. 좋은 아침. 푹 쉬었니? 괜찮아. 어제 짜놓은 일정대로 하나씩 처리하면 돼. 그럼 짜놓은 일정을 보여줄래? 첫 번째 일정은 유리정에서 있을 나교 씨와의 식사 자리인가? 기억났어. 제대로 준비해야겠는걸?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 오늘 점심 식사 때 처음 보게 될 거야. 높은 가격을 들여 내 시간을 샀으니까 나도 진지하게 응해드려야지. 유리정에서 점심 한 끼 먹자고 몇 천만 모라를 쓰는 건 너무 가치 없잖아? 그래, 이 가격에도 같이 점심 식사의 기회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 미리 말해두지만 난 이 가격에 대해 간섭한 적 없어.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나도 몰랐다니까? 나한텐 시간이 더 귀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래를 생각해냈을 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규칙을 정했지. 그러다가 차츰 이윤이 많이 나는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거야. 맞아. 이런 기회를 구매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상인이야. 지금 쓴 돈을 나중에 배로 벌어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복잡한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려면 결국 그들 자신의 경험과 그릇에 달렸어. 난 나만의 견해를 공유해주는 것뿐이고 내 견해의 가치가 몇 모라인지에 대해선 모두 다른 인식을 갖고 있어서 통일된 측정 방법은 없어. 넌 운이 좋아. 이번 5천을 방청할 기회를 얻었으니 게다가 무료로 말이야. 전문적인 상인 손에 떨어지면 몇 천만 모라 이상의 가치는 되는 정보거든.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출발하기 전에 아침부터 먹자. 아침밥을 다 네가 준비한 거니?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앉아. 군옥광 요리사의 솜씨를 한번 맛봐봐. 이런 음식은 오래 두면 식감이 떨어져. 어때? 입에는 좀 맞아? 이따 점심 식사도 있다는 거 잊지 마. 너무 많이 먹으면 더 맛있는 걸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분이 좋네. 가끔 업무가 많아서 다들 바쁘니까 여유롭게 앉아서 식사할 시간은 거의 없지. 보통 아침 식사를 이렇게 성대하게 먹지도 않고, 그래서 왔을 때 보고 좀 놀랐던 거야. 네가 직접 요리해서 음식을 더 추가한 줄 알았거든. 괜찮아, 농담이야. 추가된 메뉴들은 아마 백식이 어제 마련한 걸 거야. 성가신 업무들인데도 네가 기꺼이 맡아 최선을 다해줘서 비서들, 그리고 나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너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지. 아침 식사는 그날 하루의 상태를 결정하니까 절대 대충 먹어선 안 돼. 매일 아침 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피로가 쌓일 거야. 좋아. 다 먹은 것 같으니 슬슬 유리정으로 가자. 난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해. 옷을 내 방으로 좀 갖다 줄래?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 너도 막상 보면 내가 다르게 보일걸? 옷은 란양에게 준비시켜뒀어.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돼. 그럼 부탁해. 난 먼저 방에 가 있을게.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아, 이야기 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가져올게. 여기요. 은광님께 전해주세요. 네, 이 방엔 은광님의 소장품이 아주 많거든요. 옷뿐만 아니라 각종 공예품과 옷기까지. 요새 은광님 뜻에 따라 배치를 조정 중이다 보니 방이 좀 난잡해서 드나들기가 쉽지 않네요. 아무튼 고마워요. 이 옷을 부탁드려요. 받아왔니? 맞아. 바로 이 옷이야.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 예복은 최근에 주문 제작한 옷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어떤 것 같아? 첫인상을 솔직히 말해줬으면 해. 고마워. 실은 좀 긴장했거든. 네 긍정적인 대답을 들으니 이 옷에 대해 충분히 믿음이 서네. 그런 농담을 하니까 방금 그 대답도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의외로 능글맞은 면이 있구나. 그럼 유리정으로 출발하자.
은광님,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럼 피차 어려워하지 말고 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쪽은 여행자입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죠? 마침 리워랑에 오게 되어 저와 동행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여행자와의 식사 자리 또한 흔치 않은 기회죠. 식사를 함께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그보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 유명한 여행자님께서 자리해 주시다뇨. 쭉 여행자님의 모용담에 대해 궁금했었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이에요. 아니지. 우선 제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너무 흥분해서 실례했습니다. 전 나교라고 합니다. 상인이죠. 주로 원단 사업을 해요. 최근 다른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유로 은광님께 한 수 배우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같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한간의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군요. 한간의 소문이라면 그야 여행자님과 은광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이죠. 설마 두 분께선 못 들어보셨나요? 은광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수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인간관계도 예외는 아니죠.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행자님이 리워랑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식사 자리에 초대하겠어요? 흥미롭군요. 보시다시피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자는 리워랑의 영웅이자 오늘날의 번역을 잇게 해준 영재니까요. 리월 칠성이라는 공식적인 신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봐도 저는 여행자를 무척이나 높이 평가한답니다. 물론 문제될 건 없죠. 그저 은광님 곁에 재밌는 분이 그 선장님 외에 또 한 분 는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하면 안 되죠. 북두는 리오랑에 돌아올 때마다 제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요. 그 선장 때문에 절호의 투자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 모르겠군요. 타이밍이 어찌나 절묘한지 고의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니까요. 투자라면 최근 크게 화제되고 있는 반딧불 정수 사업 말씀인가요? 아니요, 다른 상품입니다. 반딧불 장수는 누군가가 투기하고 있는 사업에 불과하죠. 하지만 폰타인의 반딧불 정수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신기한 기술이 있다던데요? 정말 돈벌이가 되는 건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죠. 굳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겠습니까? 일전에 비서한테 분석을 맡겼는데 지금 반딧불 정수의 가격은 가공품이 가져다주는 이윤을 훨씬 초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군요. 은광님께 진지하게 이 사업에 대해 여쭤보려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다른 속셈을 가진 자들이 많아서 단기간에 큰 위험이 나타날 것 같군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나교 씨의 돈은 한 푼 한 푼 벌어들이신 것이니 쓸 때도 벌 때와 마찬가지로 조심히 또 빈틈 없어야겠지요. 여행자님도 그리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다들 그리 말씀하시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이 돈은 다음 사업에 투자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 내어 식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광님. 마음속 의문이 전부 말끔히 해결됐어요. 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군요. 은광님이 어떻게 리워랑의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실 수 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는군요. 생각이 명확하고 박학다식한 데다 정보도 빠르시잖아요. 이 중 하나만 제대로 갖추려고 해도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너무 길어서 좀 지루했지? 사업에 대한 흥미가 생길 정도로? 이쪽으로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지. 이해력도 높은 편이고. 모라가 부족하면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아.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어서 은광님께 배운 걸 시도해보고 싶군요. 들어가세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끝났어. 다음 일정도 짜뒀겠지? 다만 경매장 쪽은 어떨지 걱정이네. 비서들이 잘 해내고 있을지. 그래, 맞아. 그 셋의 능력이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거야. 그래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 아, 맞아. 그러고 보니 한동안 못 보긴 했네. 우선 명성제로 가보자. 그들을 만나기 전에 챙겨야 할 게 있어.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성희 씨, 일전에 수리 맡겼던 물건 찾으러 왔어요. 아, 그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광님. 바로 가져올게요. 네, 급할 거 없으니 조심해서 가져와요. 맞아.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야. 네 경험상 명성제 하면 대부분 사치품이 먼저 떠오르지? 이곳의 장인은 솜씨가 아주 좋거든. 주문 제작에 필요할 땐 항상 이 가게에 연락하곤 해. 이번에 맡긴 건 수리품이야. 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평범하지. 수리 비용이 훨씬 비싼 정도니까. 가져왔습니다, 은광님. 빗은 잘 고쳐졌어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대한 원래대로 수리해봤지만 손상이 꽤 심한 편이라서요. 빗에 수리한 흔적이 좀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내 정보원에겐 아주 귀한 물건이야.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거든. 그들은 항상 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줘. 그러니까 나도 부탁받은 일을 최대한 응해줘야지. 우리 사이엔 이익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훨씬 중요하거든.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야. 대부분 상황에선 모라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지만 이번에 만날 정보원들은 좀 특별해. 모라가 별로 쓸모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만남이 더 기대돼. 수리해줘서 고마워요, 성희 씨. 큰 도움 됐어요. 아니에요. 은광님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인걸요. 이제 정보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 뭔가 길드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금방 따라갈게요. 금방 따라갈게요. 은광 언니! 은광 누나,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 오랜만이야. 맞아. 다 내 믿음직한 조수이자 친구이지. 처음엔 아이들에게 정보 수집을 맡기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같이 게임하는 거라 생각해봐도 괜찮겠다 싶었지. 그랬더니 결과가 꽤 좋았어. 본인들도 재밌어하고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아주 유익한 일인 거야. 다들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엄마 아빠랑 많이 놀러 다녀서 매일매일 행복해요. 근데 너 숙제 하나도 안 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안 되지. 선생님이 그랬는데 리워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래.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이 또한 그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지. 이런 격변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인간의 시대 속에서 다들 도전을 추구하고 있어. 나니 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한마디도 안 하고.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참, 은광 누나,
그저께 엄청 큰 배들이 항구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배 밑에 상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배에서 상자가 하나둘씩 나왔는데 공기가 막 짜고 비렸어요. 아, 알겠어. 원양어선이 돌아온 거야. 적재량은 어땠니? 전에 보는 법 알려줬었지? 아, 저 알아요. 배가 물에 잠긴 위치를 유심히 봤는데 아마 만선이었을 거예요. 그래? 수학이 나쁘지 않아. 배가 무거울수록 선체가 가라앉는 정도가 심해지지. 따라서 선체가 물에 가라앉은 깊이만 파악하면 적재량을 추측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깊이가 만선인지는 배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배라면 감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 전에 은광 누나가 가르쳐줘서 이젠 딱 보면 알아요. 전 며칠 전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폰타인의 거상이 와서 반딧불 정수를 사들일 거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가 되면 값이 더 오를 거래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말했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을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너 왜 그래? 평소엔 네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 오늘따라 이상하네. 괜찮아. 그런 표정 짓지 마렴. 네가 좋아할 만한 걸 가져왔어. 이건 내 피! 은광 언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난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키거든. 감사해요, 은광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그치만 그 사람들이 은광 언니는 바빠서 제 평범한 빚 따위는 벌써 잊었을 거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들? 괜찮아. 오해가 있었나 보네. 이참에 확실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은광 언니는 널 탓하지 않을 거야. 죄송해요. 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반딧불 정수에 대한 건 제가 모르고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어른 2명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은광 언니를 속일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언니가 제 빚 같은 건 잊었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말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새 빚까지 사줘서 전... 죄송해요. 당장 빚을 돌려주고 올게요. 아무리 좋은 빚이어도 은광 언니가 고쳐준 빚보다 소중한 빚은 없어요. 어머니가 리워랑을 떠나시기 전에 주신 가장 소중한 생일 선물이잖아.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네, 맞아요. 앞으로 조심할 거예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빚이 망가진 걸 보면 속상해할 테니까. 그나저나 흥미롭군. 이렇게 하자. 그 빚은 내가 대신 돌려줄게. 지금 그 2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니? 부두 쪽에 있어요. 저보고 임무를 완수하면 보고하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 걱정 마. 금방 다녀올게.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러 가는 거예요, 누나? 이건 구경거리가 아니란다. 따라오면 안 돼. 그 2 어른에게 뭘 좀 가르쳐 주려는 거야. 이 세상엔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거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가 아니라 아빠야. 그 꼬맹이 불어버리진 않겠지? 솔직히 좀 치사한 수법 같아. 에휴, 나도 안다고. 근데 방법이 없잖아. 걱정 마.
그 애는 은광이 굉장히 신뢰하는 정보원 중 하나니까. 은광이 그 애한텐 아주 너그럽대. 애 말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의심받지 않을 거야. 나와 아이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군. 은광님! 그 빛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 아이의 감정을 부추기다니. 아이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순수한 마음을 흔들어 놓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건가? 죄송합니다, 은광님. 그런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됐는데. 장사판이란 원래부터 속고 속이는 곳이지. 당신들이 정보로 날 속였다면 돈을 잃어도 할 말 없어. 그렇다고 모라가 모든 것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노릇.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이용하다니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실은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둘은 몇 년 동안 같이 장사를 해왔지만 계속 대박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반딧불 정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전 재산을 다 내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정수를 잔뜩 쟁여뒀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보고 이번에야말로 큰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폰타인 상인이 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점점 다들 사기라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지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대고 싶어 하는데 저흰 쟁여둔 게 너무 많아서 아무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은광님이 나서시면 상인들도 전부 은광님을 따라 할 거고 그럼 가격도 물건을 다 못 팔면 저희 둘 다 파산이라고요. 게다가 빚더미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해서 돈을 빌려 투기한 것을 동정할 이유는 없어. 모든 사람이 완벽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무력에 대한 탐욕과 부에 대한 갈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조바심으로 종종 이성을 잃게 되거든. 투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알겠나? 물론입니다요. 불안해서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물건 사달라고 부탁하다가 바보 취급이나 받고 구경거리나 되고. 저희 잘못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요. 평생 고생해서 쌓아올린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만 주어줘도 소원이 없겠군요. 이렇게 하지. 이 반딧불 정수는 내가 사들일 수 있어. 대신 자세한 계약을 맺어야 해. 내가 산 가격에서 시중에 거래되는 반딧불 정수의 평균 가격을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상업적인 형식으로 내게 돌려주는 거지. 예? 하지만 그럼 이윤이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그럼 가서 그쪽이 만족할 만한 매입자를 찾아봐. 이 상황에서도 이득을 따지면 당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 은광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건을 돈으로 바꿔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돈 벌 생각은 무슨. 그렇죠. 맞습니다. 나도 지금 그게 필요하진 않지만 조사해보면 분명 수요가 있겠지. 그럼 바로 거래 소송을 진행하시죠. 조급하긴. 거래는 중요한 게 아니지. 잘못을 인정하는 게 먼저야. 아이를 속였으니 당장 나랑 가서 사과부터 하도록. 당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성의를 보일 기회야. 알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금방 따라갈게요. 우리 왔어. 전부 해결됐단다. 전에 그 아저씨들이다. 미안하다 나니야. 전에 은광님이 네 빚을 안 고쳐줄 거라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 아저씨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게 은광 언니 생각은 어때요? 너 스스로 결정해야지. 그럼 어쨌든 잘 해결됐고 나쁜 결과가 생긴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치만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래,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해. 결정했어요. 아저씨들한테 놀아달라고 할래요. 에? 아싸! 드디어 술래가 생겼어! 좋은 생각이야! 어서 가요! 북쪽 무드에서 숨바꼭질해요! 잠깐만. 아니, 안 기다릴 건데요? 가자! 기운이 넘친다니까. 물론이지. 아이들을 저 둘이랑만 두기엔 나도 마음이 안 놓여. 손님, 박석으로 운세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길드에 가입하세요. 엄청 재밌을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 아이들을 정보원으로 쓰는 나도 아이들을 이용하는 저 상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지? 처음 아이들을 알게 됐을 땐 이러지 않았어. 날 보기만 해도 도망가거나 바들바들 떨었고 말도 한마디 못했지.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깨달았어. 난 그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걸. 나도 어른 친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지. 아이들과 놀아줄 뿐 아니라 지식을 전수해주고 관찰, 분석,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사업에 대한 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아이들은 공부든 생활적인 면에서든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자신감도 얻었지. 난 그게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난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지식을 교육의 방식으로 계승해 나가고 싶어. 먼 훗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엔 등가 교환뿐 아니라 교활한 속임수도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그때가 되면 뛰어난 상인이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진 내가 지켜줄 거야. 난 점점 늙어가고 칠성 또한 교체되겠지만 리어라는 계속 번영할 테니까 은광이란 이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 나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이렇게 계승해 나가면 내 생각과 행동이 세월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지. 은광 누나, 빨리 와요! 안 기다려줄 거예요. 그래, 갈게. 가자. 이 좋은 광경을 놓치기 전에.